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27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꽤 괜찮은 모습으로 종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은 오전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시 또 매도세로 눌러가면서 선물의 매도량이 좀 많아지면서 시장을 눌렸다가 후반에는 또 다시 살짝은 또 올려주는 듯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게 좋은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가 쉬어주면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뭐 2차 전지가 쉬어주면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는 그런 약간 어 전체적인 시장이 빠진다기보다는 시장이 좀 쉬어갈 때 또 다른 섹터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종목 장세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천선을 회복을 해주면 좋았겠지만 만약에 내일이라도 7천선을 회복을 해주고 다음 주에 한 7,200선까지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이니까 조금 보수적이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저는 계속해서 방어적인 기조가 좋다. 지금은 박스권 상단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절대적으로 올려 붙였던 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컨센 상회가 나왔기 때문인데 컨센 상회가 나왔기 때문이 전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2028년도에 가이던스를 너무 좋게 냈습니다. 70% 성장을 냈는데 CFO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100% 성장으로 내고 싶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비싸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나와서 70% 성장으로 낮춰 잡은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과연 허세와 자신감으로만 이렇게 숫자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년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맨날 좋은 얘기만 한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 회사 글로벌 시가총액 1위입니다. 예, 그 회사에 나오는 CEO라든지 CFO의 말의 무게감은 어마무시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컨센 상회한 부분보다는 2028년도에 70% 성장 가이던스를 낸 게 현재 엔비디아의 시간에 엔비디아가 지금도 한 3.7%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는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 예측과는 좀 어긋났어요. 기준금리가 저는 이번에는 동결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0.25%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이유는, 원화가 강세니까. 그리고 달러가 약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었는데, 역시나 신현송, 한국 은행 총재님은 확실히 매파입니다. 예, 그래서 잡을 때 확실히 잡아야 된다. 뭐 2회 연속 인상한 게 잠깐은 시장에 충격적이었죠. 제가 아까 주첸 콜콜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 여기 13분 봉으로 볼게요. 요거거든요. 요 시간대 딱 요 10시 요 시간대 딱 쭈르륵 빠진 거 보이시죠?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코스닥은 요 10시 때 요렇게 빠진 거 보이시죠? 결국엔 이제 다 말아 올렸다라는 건 시장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단기간에 9천원 올라갔을 땐 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7월 달에 폭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지금 박스권 장세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국장을 나와서 미국장으로 투자를 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맑아지고 물로 따지면 정화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정말 안 되는 종목들 막 이렇게 퇴출시키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의 결과물이 이건 것 같습니다. 올해 코스피의 신규 상장은 4건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코스피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2022년도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자,
코스피로 넘어갈게요. 월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봉으로 넘어갈게요. 연봉. 자, 보시면 2025년도에 이렇게 좋았죠. 2025년도. 그 다음에 2026년도도 윗꼬리가 있지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2020년도, 21년도에 이렇게 좋았을 때 이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IPO 신규 상장입니다. 예, 이때 크래프톤이 상장이 됐고요. 바이오팜이 상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요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너도 나도 다 상장했을 때입니다. 지금 SKI 테크놀로지 어떻게 됐죠? 제가 이 얘기를 어제도 좀 하고 싶었는데 어제 이제 상한가 가서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아마 상담하신 걸 보셨을 겁니다.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오면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I 테크놀로지 기업이 나쁘다라기보단 SK 이노베이션에서 달고 있던 자회사를 물적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예, 2021년도, 20년도엔 그게 성행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순 없죠. 물적 분할 말도 안 돼. 무조건 빠꾸. 인적 분할 아니면 너 말도 안 돼. 맨날 이러는데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회사를 결국에는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이 월봉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0만 원이었습니다. 상장했을 때. 낮게 잡은 거예요. 20만 원 상장했는데 지금 얼마 됐어요? 2만 원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다시 이노베이션으로 재흡수한다? 이거는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 시장이었으면 이거 소송 걸린 값입니다. 저는 SK 그룹주들, 특히나 SK 하이닉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좋아하는 그룹에 대한 그룹사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이 재합병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만큼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안 좋았던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SK 이노베이션의 기존 주주들은 도대체 무슨 날벼락인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 얘기는 그만하고 결론적으로 올해 코스피 신규 상장은 4건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건 지금은 굉장히 주식시장이 양보다는 질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더 앞으로 돌리면 2027년도, 2028년도, 28년도까지는 가지도 않을게요. 2027년도까지 또 간다면 시장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윤택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조금은 기분 좋은 뉴스였다. 근데 반면에 최근에 중국 시장은 어떻죠? 예. 물론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상장이 되긴 합니다만 CXMT 상장됐는데 상장된 날 막 500% 올라가고 유니트리 로봇주 상장했는데 막 500% 600% 올라갔다가 현재 제자리보다 더 빠져 있고 중국 시장이 예전에 우리나라 2021년도 2022년도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중국에 증시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예전에 우리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이렇게 IPO도 깐깐하게 하고 상장되는 건 전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상장이 되고 난 뒤에도 이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간다면 점점 금융 선진국인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뭐 정말 많이 올라갔고 또 많이 떨어져서 힘들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우리나라의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근데 코스닥은 조금 더 손봐야 될 게 많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땐 여전히 희망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를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그 회원방을 제가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을 할 때 저는 원래는 이제 상반기에 수익을 많이 낼 때는 한 종목을 딱 비틀어 잡아가지고 그 종목을 쭉 끌어가지고 그 종목으로 뭐 50% 60% 수익을 내고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다가 6월 달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거를 감지를 했고 7월 달에는 당연히 물렸고 그 다음에 8월 달부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 주도주를 단기적으로 빠르게 매수 매도해가지고 하루에 매수 매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수했다가 다음날 매도해버리는 그런 작전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왜 그러냐 시장이 종목 장세와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국의 전력망 국가기 비상사태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전력기기에 들어가는 중국 업체들을 다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니까 한일전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막 위쪽으로 튀죠. 제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력망에 대한 코멘트가 오늘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어제 우리 회원들하고 전력기기 주식을 샀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산 게 아니고 그냥 이제는 전력기기 쪽으로 순환매가 갈 때도 됐구나 라고 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수익 내서 부럽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은 물려있는 종목 중에 위쪽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종목은 빠르게 정리를 해서 지금은 주도주 쪽으로 빠르게 붙여야 계좌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요즘에 맨날 교육시키는 거예요. 손절을 시키거든요, 저는. 예, 저는 종목을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가져가는 걸 되게 죄송스러워해요.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라내고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좀 계좌가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종목을 막 언급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참고로 전력기기를 어제예요. 어제 사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뭐 보통 한 12%, 15%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빠르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제자리 뛰기처럼 빠르게 조금 시장의 리듬을 좀 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강세업종과 약세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강세업종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발 이슈가 좀 커요. 그래서 전력, 기기, 전선 다 괜찮았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하반기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오늘은 전력 전선과 2차 전지가 같이 가는 흐름. 왜 같이 갔냐? 변압기, 전압기, 그 다음에 전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결국엔 ESS, 그 다음에 BBU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돼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같은 테마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판이 약세업종이 있었죠. 그저께만 해도. 기판은 여전히 쇼티지다. 그러니까 투자를 쉽게 하시려면 당장 뭐 단기 트레이딩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뉴스를 쭉 찾아보시다가 이 제품 쇼티지래. 이쪽 테마 쇼티지래. 그러면 그것만 모아가셔도 돈 충분히 벌어요. 기판 쇼티지라는 얘기는 저가 한 6월 달부터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2달만 만약에 기다리신 분이 있다? 기판으로 수익 받겠죠. 저 원래 기판주 좋아합니다. 약세업 좀 볼게요. 편의점과 호텔. 제가 원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호텔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다가 좀 잘라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예전처럼 외국인들의 영향이 많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거에 좀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단기적인 생각이죠. 저는 저희 회원들의 계좌를 빠르게 불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갖고 있다?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냐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안 되면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오늘 좀 약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현대 인베스터데이가 역시나 지금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게 맞나? 자사주 소각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보는 눈들이 높아지신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자동차는 여전히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 쪽은 쉽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나마 하실 거면 S51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7천선을 회복해주는 게 좀 우선일 것 같고요. 다만 남들이 이제 7천선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전고점을 넘는다. 이제부터 시장 상승 시작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포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7,200선까지 안착이 된다. 수익 실현을 할 만한 종목들은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금 공지사항이 있는데 제가 금요일날 좀 생방송 스케줄이 생겨서 주식 레벨업은 원래 제가 월화수목금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금요일날의 주식 레벨업은 당분간 금요일날은 올라가지 않고 그 이제 생방송 스케줄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만약에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터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주식 레벨업 올라가는 걸 저희가 토요일 날 아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과 토요일 아침 미국 시장까지 제가 복귀를 해서 자료가 좀 다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금요일 마감은 여러분들 자율학습으로 하시고 제가
토요일 날 미국 시장까지 잘 엮어가지고 레벨업이 조금 토요일 날 거는 색다르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금요일 날 왜 안 올라오나 기다리지 마시고 토요일 날 아침에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업로드 없이 토요일 날 오전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